이제부터는 지금 그 광화문의 1박 2일 집회 또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년 추도식에 참석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주말 행보 좀 영상으로 보시고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30만 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당장 물러라!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대통령님의 경제 리더십 본받을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 지난 주말 1박 2일로 장외 집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새벽까지 자리를 지켰고요. 또 이 관련해서 그 황 대표의 이런 보수단체 집회 참석을 두고 민주당은 헌정 파괴 전문가 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그 입막음하려는 악의적 의도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제1야당의 장외 집회 참석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그 말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해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입막음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했는데 지금 입을 누가 막았냐면 본인이 막았어요. 황교안 대표가. 자, 집회에 갔습니다. 집회의 주체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예요. 네. 집회명이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저 집회는 뭐냐면 문재인 물러나라라고 하는 집회였어요. 거기에 참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집회 요구에 동의한다는 뜻이 되는데 부담이죠. 그래서 이 집회에서 뭐였냐면 발언을 해달라고 했는데 발언을 거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입을 막았어요. 본인 스스로 누가 틀어 막은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황교안 대표의 어정쩡한 어떤 그 스탠스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 요즘만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예, 뭐 거기에 또 답이 있네요. 그 가기는 했지만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것이 말하자면 예, 약간 뭐 세모 행보로 얘기할 수도 있으나 폄하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본인도 조심스러운 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라고 하는 것에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기독교 단체 보수 특히 그 중에서도 보수 기독교 단체 약간의 그 극우적인 성향의 강경 그 보수 이런 거기에 이제 사실은 그 지난 주말에만 해도 그 앞에 3일날 9일날 나갔던 일반 시민들 중에 제 주변의 지인들도 우리는 계속 나간다 그런 분들이 좀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모이려면 동원 인원만 갖고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우선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임기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그 대통령 하야라는 주장이 광화문에서 거침없이 횡행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여당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은 빼고 그러나 결론만 얘기하면 일단은 지금 저 황교안 대표나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직도 집토끼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토끼를 잡아야 그다음에 산토끼 잡으러 하는데 집토끼도 잡기 전에 산토끼 잡으러 갔다간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두 마리 다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집토끼 말씀하셨는데요. 이 황 대표는 광화문 집회를 마친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0주년 추도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를 언급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토끼 말씀하셨는데 집토끼 중에 좀 큰 집토끼를 좀 도모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하시는데 집토끼 단속도 아니죠. 그러니까 잡는 그 차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여기는 상황적 요인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른바 천막을 둘러싸고 숨바꼭질을 할 때 서울시하고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지금 쫙 빠져버린 상태거든요.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그 이 집토끼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극우 성향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뭐 하면 견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까지 일정하게 작용을 하면서 박정희 마케팅에 들어갔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현장에서 배신자라고는 좀 욕이 날라온 건데 이런 어떤 그런 그 장면을 어떻게 이제 그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녹아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참석 여부를 두고 그 이 주변 보좌진 쪽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가면 또 혹시 그렇죠. 배신자 소리 나오는 것처럼 뭐 심지어는 사전 정보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계란 세례를 받을지도 모른다. 특히 우리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 탄핵에 찬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우리가 아까 집토끼 얘기를 했지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어찌 보면 보수의 어떤 그 원조에 해당되는 분이잖아요. 그 뿌리에. 예. 그러나 이제 조금 아까도 저희가 집토끼 산토끼 얘기를 한 것처럼 저는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을 본받자 배우자 하는 것으로는 지금 시대 정신에 저는 안 맞는다고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동의합니다. 박정희를 넘어서자고 얘기를 해야지 박근혜를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구상했던 그런 진짜 뭐 그때는 이제 북극강병이었지만 거기에 어떤 그 자유로운 그 민의가 소통되고 협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쪽으로 가야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의 최종적인 적의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그 단계에서 또 가끔 지금 백스텝도 받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퇴행적 요소. 뭘 말씀하시나요? 아니 무슨 표창장을 준다든가 하는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안타깝고. 예. 예, 그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표창장 얘기가 나와서요. 그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 저희가 뭐 원래 장관을 낙마시키면 표창장을 늘 드려왔습니다. 뭐 오랫동안 고생하신 의원님들, 보좌진들하고 밥 한 끼 드시라고 뭐 그런 표창이었고요. 원내대표로서는 뭐 신상필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이제 어제는 만남을 가지면서 여기서 공수처 뭐 그 저지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은 이제 한국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 애니메이션이 올라왔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좀 약간 벌거벗은 채 등장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수갑찬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런 어떤 것이 결국 뭐 당내 이제 직접적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지적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뭐 좋게 그러니까 진짜 100%라는 200% 그러니까 300% 좋게 아무리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패러디를 하더라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로 저급해지는 건데 벌거벗은 임금님의 아마 빗대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갖고 저걸 제작을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러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희화를 하고 미쳐버렸군, 멍청이. 대통령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대사를 구성을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가지고 보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속칭 똥볼은 어떤 경우에 똥볼이 발생하냐면 너무 힘줘서 찰 때 똥볼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딱 그 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대여 강경투쟁을 하고 선명성을 높이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을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똥볼을 지금 차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결국 제가 볼 때는 자충수라고 저는 봐요. 저도 뭐 동의하는 게 우선 그 우리 김평론가가 자주 그 인용하는 과유불급이란 말 꼭 그대로 들어맞는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당시 또 한나라당에서 환생경제라는 또 연극 맞아요. 했었죠. 네, 기억나고. 맞아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이쪽도 뭐 독인 객인이에요. 지금 우리 이번엔 칭찬받고 있지만 표창원 의원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특히 여성 대통령을 누드화 비하하는 거기 가가지고 주최해야 한 것 때문에 욕을 또 그땐 엄청 먹었죠. 똑같이 그래도 물론 우리 이제는 뭐 국가 지도자를 좀 희화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 국가 원수 모독죄까지 들먹거리며 그럴 건 아닌데 예. 결국 역풍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러나 저는 옛날에 그 저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프로이센의 그 프레데릭 대제가 자기를 비난하는 글을 자꾸 위에다 붙여놓으니까 지나가면서 쓱 보고 그때 벽서죠. 예. 보고 그 저렇게 높은 데 붙여놓으면 누가 보겠어? 좀 잘 보이는데 낮춰서 걸어놓으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예. 그런 여유도 서로 갖고 좀 정치가 너무 이렇게 살벌하지 않게 갔으면 좋겠어요. 청와대도 좀 그런 면에서 앞으로 뭐, 이제 총선을 앞두고요. 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뭐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뭐 이런 뭐 민주연구원에서도
그 양정철 원장도 나와서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총선 국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격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제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례를 들면 17대 총선 때 그때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었나요? 그 노인 폄훼 발언 한마디로 사실은 이제 몇 석을 잃었는가, 물론 뭐 증명할 길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야기했으면 무슨 얘기냐면 특히나 선거 국면에서 예민한 국면에서는 말 한마디 행위 하나가 결국은 엄청난 어떤 그 결과를 빚어낼 수 있는 건데 예.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이른바 자충수가 연속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의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읽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민 정서에서 해서는 안 되는 금기가 무엇이고 어디까지를 하면서 그러면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밀한 판단 능력이 자유한국당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하다. 저는 이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감 역량인데 저는 국민들 앞에 왜 정치인부터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겸허해야 되냐 하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준 거야. 우리가 당신한테 준 권력이야. 당신이 우리한테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걸 똑바로 알아라는 건데 청와대 가서 일하거나 뭐 국회의원 되거나 하면 표 달랄 때는 그냥 뭐 구걸까지 하다가 나중엔 이제 확 돌변하면 국민들이 그때는 화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번도 마찬가지거든요. 표창장이니 그런 것들이 자기네 내부 논리로는 통용될 수 있지만 국민들 볼 때는 아니 그래 동원해서 광화문 나온 사람 몇이나 되겠어. 우리가 나가서 어쨌건 그 분노의 목소리로 만들어준 자리인데 자기네끼리 뭐 저 표창장 주고 무슨 감사장 주고 뭐 밥 사 먹으라고 그럴 돈 있으면 광화문에 밥차 갖고 나와서 고생하는 분들 사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해요. 알겠습니다. 그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요 한없이 존중이 돼야 되지만은요 그 정치권에서는 특히 국민의 정서, 국민한테 민심에 이제 호소해서 표를 얻는 정치권에서는요 더군다나 국민의 정서 부분을 거스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두 패널의 공통된 오늘 지적이었습니다. 네, 전용의 뉴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잘 준비해서 내일 오후 2시 2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